네, 다양한 국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앤 이슈 오늘은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또 관세를 올리겠다 이렇게 해서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이렇게 말했네요. 관세 나 지금까지 굉장히 관대했다. 그리고 내가 펜 한 번 휘두르면 수십억 달러 더 들어온다. 돈 주는 나라들은 현금 인출기랑 똑같다. 네, 예, 뭐 늘 하듯이 속 시원하게 네. 자기 생각 거침없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 이런 말을 왜 했을까 그걸 예. 좀 살펴보면은 지금 연방대법원의 그 법안이죠. 국제비상경제권한법 근거에서 트럼프가 부과한 상호관세가 적법하냐 이 판결이 나온다 하면서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대법원 곧, 판결이? 네, 예.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 그게 좀 부담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본인이 관세를 가지고 이제 무자비하게 막 휘두르고 있는데 그렇게 위협을 가하더라도 막상 다른 나라들이 이제 한번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네. 타코를 그래서 예. 소위 말해서 많이 쫄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관세 올릴 수 있다라고 으름장을 놓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야 이번에 진짜야 네, 이런 맞아요. 식이죠. 맞습니다. 약간 양치기 소년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되는 건데 내각회의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나 굉장히 친절했던 것 같다. 이렇게 관세를 낮게 낮춰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좀 더 높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15% 관세 부과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렇죠. 그걸 다시 원상복구하겠다. 25%로 일방적으로 올리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유럽 의회가 그 그린란드 합병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고 그러면서 유럽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린란드 문제에 대해서 비협조적이라면은 관세를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예. 유럽연합도 이제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오늘이죠. 네. 조금 전에 미 상무장관과 만나러 갔는데 지금 나온 속보를 보니까 네. 관세 재인상 사태와 관련해서 오늘 첫날 이제 김정관 장관이 빠르게 미국으로 가서 상무장관을 만난 거잖아요. 네, 하워드 로직 장관을 예.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 소식 들어오니까 첫날 합의가 끝났는데 네. 결론이 안 났다. 바로 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네. 나왔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되게 빨리 당국자들이 움직였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결과가. 네, 일단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대미 투자 특별법이 이제 의회에 발의가 된 상황인데 여당과 야당 간의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당에서는 이제 통과시켜야 되는 얘기고 야당에서는 이게 의회 비준 과정이 필요한데 특별법만으로는 안 된다라면서 약간 의견 차이가 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왜 빨리 처리가 안 되냐라고 말하면서 15% 관세를 다시 25% 올리겠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측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혹시 오해가 없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한미 원자력 발전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논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기여하는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런 부분에 좀 오해가 없도록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특히 김 장관도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네. 한 얘기가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할 것이고 미국과 투자 협력에 대해서 한국 정부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한구 통상교섭부 장관도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이미슨 그려 미 무역대표와 만나서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미국 쪽에서 또 뭐 비관세 장벽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도 잘 설명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 일본 등 10개의 나라가 이 명단에 올라간 건데 이건 좀 네.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사실은 이게 다 같이 연결된 뉴스이긴 한데요. 예. 결국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우리나라가 좀 타임스케일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좀 압박을 가하는 거고요. 결국 네. 환율 대상국도 사실 그 트럼프 정부 출마하기 전입니다. 2014년 11월 달에 포함이 됐고 이번에 이제 제외가 되지 않으면서 예. 결국 포함이 된 건데 우리나라 포함해서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태국 이렇게 해서 10개 나라가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얘기는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보고서가 나온 것이고 그래서 무역 상대국의 통화 정책 관행에 대해서 분석을 강화하겠다. 얘긴즉슨 상대 국가를 압박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미국의 주요 상대국들의 환율 정책 그리고 관행에 대해서 이번 평가서가 미국 재무 평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대로 좀 예. 빨리빨리 움직여라. 그 얘기를 둘러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센 친구가 계속 괴롭히는 듯한 그렇게 네, 그런 느낌이 맞습니다. 계속 드네요. 네. 네, 오늘 이 협의를 했는데 종료가 됐고 결론이 안 났다고 전해드렸는데 네. 내일 다시 만나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내일은 좀 어떻게 풀어갈지 네.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한편 미국이 이란을 겨냥해서 군사적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는 어떤 군사적 임무든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는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열심만 있으면 언제든지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겠다 이런 네, 이야기로 받아들일 그렇게 수 볼 수가 있을까요?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지금 항모전단이 중동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이 기존의 링컨함 위에도 추가로 항모가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물론 실제로 군사력을 사용할지는 트럼프 대통령 결정에 달려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미국도 이란에 대해서 최대한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압박 수위를 높이자 이란 측에서도 미국이 만약에 뭐 무력을 쓴다면은 이란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예. 양측 모두가 그러나 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예. 이란 측에서도 미국이 대화를 원한다면은 협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고요.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결국은 이란과 핵 협상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기 정부 들어서고 나서 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이란은 계속해서 농축 우라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단 중동 지역에서 이란이 핵을 최대한 가지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무력 사용보다는 가능하면은 협상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예. 그러나 일부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이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예. 요인 암살 같은 작전은 충분히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 예. 실제로 작년 6월 달에도 이란에 대해서 핵시설을 미국과 이스라엘이 강타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격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 현재로서는. 조혜린 앵커가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그 김정관 장관이 러트닉 장관을 오늘 만났거든요. 저희가 뉴스 중에 전해드렸었는데 네. 그래서 관세에 대해서 뭐 우리의 입장을 많이 전달하겠다. 잘하고 올게요가 들어가는 모습까지 저희가 전해드렸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네, 공항에서 어쨌든 첫 그랬죠. 번째 날에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내일 다시 만날 것이다. 이런 그 얘기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그 발전 방안이 나올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네소타주에서 연방 요원들, 아이스 요원들의 그 무차별 총기 난사라고 말해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최근에 또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두 번째는 남성이 이제 사망한 거잖아요. 근데 그 두 번째 그 사망한 희생자 그 남성분이 그 총에 맞아서 사망하기 한 10여일 전에 네. 또 아이스 요원들과의 또 물리적인 접촉이 있었나 보죠? 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보도가 나오진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양측 간에 약간 설전과 약간 신체 접촉 같은 것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지금 현장에서 관련 영상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발로 저때- 찬 네, 그 저 맞습니다. 분이 사망한 사람이고. 프리티시입니다. 예. 37살의 미국 시민권자이고 간호사를 근무했던 분인데요. 예. 아마 저 때도 약간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나서 공교롭게도 프레티시가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건 뭐 추측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쩌면 그때 저분의 신원을 신상을 네, 아, 확인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타겟으로 보이고요. 잡은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영상에 나왔던 것이 예. 이제 영상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시민들이 찍은 영상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자세한 상황이 그쵸.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 국경 수비대 요원들이 예. 프레티시의 그 허리춤에 총이 있었거든요. 그걸 네. 빼앗았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었을 때 프레티시가 합법적인 총기 소유자라는 것 혹시 알고 있었던 것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영상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프레티시가 절대 연방 요원을 물론 저 장면은 이제 그렇긴 합니다만 예. 그날 사망한 당일날은 절대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 요원들이 프레티시를 둘러싸고 총을 빼앗고 처음에는 물리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폭력을 예, 가했거든요. 구타하고. 구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총을 발사한 겁니다. 그 총도 열 몇 발 쐈다면서요? 거의 5초 동안에 열 몇 발의 총성이 그러니까요. 들렸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비명을 질렀는데요. 예. 지금 미국은 가장 큰 문제가 이민 세관 단속국 요원 그리고 국경 수비대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불법 이민자들을 막는 건데 네.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 시민권자가 희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여파가 큰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결국 한 발 물러나면서 국경수배 대장 다른 것으로 배치를 하면서 일단 사태 무마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네. 그런데 저 영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직접 올린 영상인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단속이 정당했다라는 걸 좀 주장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양측 간에 누가 잘못했냐를 따져보기는 물론 하긴 하겠습니다만 예. 사실 연방요원에게 저렇게 발길질을 했다고 음. 목숨을 내놓을 일은 사실 그쵸.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징역형을 산다거나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취하면 되는 저건 건데 저대로 저거대로 네, 처벌받으면 그렇죠. 되고. 다른 사건이기 예. 때문에 예. 그런데 저걸 가지고 만약에 뭔가 문제를 삼아서 표적 수사를 했다, 표적 이제 이렇게 약간 예, 압박을 가했다. 추측이지만.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정말 저건 큰 문제가 되는 그렇죠.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법치가 도저히 작동하지 않는 거다라고 미국 국민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이 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휘두르고 맞습니다. 있어서인지 요즘에 중국을 찾는 나라들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캐나다 총리에 이어서 이번에는 영국 총리가 중국을 찾았다고요. 맞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중국을 찾았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찾은 지 무려 8년 만에 예. 영국 총리가 가는데요. 반대로 말하자면은 8년 동안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요지는 리셋. 그러니까 영국과 중국의 관계를 재설정하겠다는 건데요. 특히 경제 무역 방안에서 굉장히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시 주석과 스타머 총리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무려 1시간 20분 동안 회담을 가졌는데요. 스타머 총리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낸 굉장히 생산적인 대화였다고 밝혔습니다. 예. 신화통신도 굉장히 두 나라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시 주석이 굉장히 뼈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중국은 아무리 발전하고 강대해지더라도 다른 나라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게 누가 듣더라도 이건 미국을 겨냥해서 한 얘기구나를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일방주의, 보호주의, 패권 정치가 너무 오랫동안 만연하면서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영국과 중국의 두 나라 관계는 상호 윈윈, 두 나라에게 모두 도움이 될 거라고 밝혔는데요. 첫 번째는 영국이 무비자로 중국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갈 수 있었는데 영국은 못 갔었거든요. 그래서 30일 미만 치료는 무비자로 중국 갈 수 있게 됐고요. 예. 영국은 또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가 2030년까지 중국에 150억 달러, 우리로 21조 원을 투자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타머 총리가 굉장히 우호적인 자세로 시 주석과 만났는데요. 네. 인민대회당에서 경제대표단과 회의를 하면서 그 코끼리 얘기를 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코끼리가 워낙 크니까 만질 때 어떤 사람은 다리 만지고 다리, 예. 어떤 사람은 코끼리 코 만지면서 뭐 다른 얘기를 막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스타머 총리 얘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중국을 그런 식으로 봤던 것 같다. 오. 이번에 와서 코끼리 전체를 보고 아. 전체를 알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네,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인 예, 네, 그러면서 반응이네요. 중국의 속담까지 인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중국 속담에 구동존이 한자이긴 한데요. 차이점을 존중하면서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겠다. 그러니까 중국과 영국은 다른 나라지만 서로 협력해서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는 굉장히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라면서 예. 굉장히 우호적으로 입장을 밝혔는데 8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예. 궁금하시죠? 그러게요. 첫 번째는 홍콩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중국이 홍콩에 대해서 그 국가보안법 제정하면서 음. 사실 반제대 인사 많이 잡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영국은 중국을 강하게 비판했었고요. 그리고 화이,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그 장비 업체가 뭔가 정보를 빼내가는 것다 그러면서 쓰지 말아라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영국도 마찬가지로 2017년까지 화해 완전히 퇴출하겠다고 말하면서 예. 두 나라 관계 굉장히 냉각됐는데 미국이 일방주의를 계속 추구하자 영국이 예. 그러면 중국과도 손 잡는 거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캄보디아의 스캔 범죄 설계자인 프린스 그룹의 천재 회장이 체포돼서 이번 달 초에 중국으로 송환이 됐었는데 네, 맞습니다. 중국 당국이 이번에는 미얀마에서 스캔 범죄를 저지른 일당들의 사형을 집행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체포된 한국인 중에서 부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쵸. 스캔 범죄. 네, 백매덕 네. 착취한.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은 가족이 이 범죄 연루가 예. 됐습니다. 아, 민 가족이 예. 이제 포함이 돼서 이외에도 11명이 이번에 스캔 범죄 때문에 사형이 집행이 됐는데요. 예.
이 조직들이 2015년부터 미얀마 라오카이 지역에 스캠 단지를 만들어서 통신 사기, 도박장 개설, 전화 사기로 무려 100억 위안, 돈으로 2조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합니다. 예. 1심, 2심에서 사형이 나왔고요. 그 최고 임금법원의 승인을 거쳐서 사형이 바로 집행이 됐다고 하는데 민가문은 중국 윈난성 임자국한 미얀마 지역에서 이렇게 스캠 도박하면서 만들어진 조직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뭐 똑같습니다. 이제 전화 가지고 이용해서 취업 사기 이런 걸 벌이면서 예. 사람들을 모집했고 이 사람들을 불법 감금해서 자신들 이익을 챙기는데 이 조직들을 사람들이 동원했다고 합니다. 예. 그 윙슈트 많이 아시나요? 윙슈트 이렇게 입어서 그러니까 박쥐처럼 나는 거잖아요, 사람이. 네, 하늘다람쥐처럼. 하늘다람쥐. 네, 아, 맞아요. 지금 하늘다람쥐가 훨씬 좋은 표현이네요. 네, 예, 윙슈트 선수들이 있는데 화면 한번 보시죠. 네. 이게 두바이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호텔이 있는데 네, 화면 나오죠. 그 호텔 틈 저 사이 맞습니다. 틈으로 들어가는 그 묘기를 부렸어요. 네, 저기가 CL 두바이 마리나라는 건물인데요. 예. 호텔입니다. 근데 우리는 바늘귀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영어식 표현은 바늘의 눈, 예. 아이 오브 니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를 윙수트를 입은 선수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이제 프로 선수들인데요. 지금 통과하는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근데 저게 이렇게 육안으로 보기엔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시속 200km를 저기 날아가는 저 겁니다. 선수들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두바이에 있는 그 선수들인데요. 예. 이걸 통과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연습을 했었다고 그러겠죠. 목숨이 달린 네, 건데. 그래서 수십 회 반복을 하면서 예. 연습했다고 하는데 이 호텔이 작년 11월 15일 날 개관했었고요. 왜 그런 거예요? 홍보 때문에 한 건가? 네, 맞습니다. 아. 높이가 365m고요. 저 건물에 1000개 객실이 있다고 하는데 예. 실제로 이제 바늘의 귀처럼 보여가지고 저런 별명이 붙은 건데 예. CL 두바이 마리나, CL은 하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건물이 높다는 의미가 되는 건데 예. 물론 저 사람들이 프로 선수고 엄청나게 많은 연습을 통해서 저기를 통과한다고 하긴 했습니다만 네. 정말 굉장히 아찔한 경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찔하게 잘 봤네요. 예. 네, 오늘 월드니시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